어떤 거를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아까는 이제 사업에 대한 소개를 전반적으로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대 효과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기대 효과 첫 번째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 네. 그건 당연히 우리가 대표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 업무를 교육을 함으로써 네네. 그럼으로써 기업에 꼭 맞는 교육을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자기 할 일을 명확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것도 기본 1년이니까요. 네, 받을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이 빨리 그만둬서 힘들어 하시는 그렇죠. 대표님들도 많은데 사람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제주도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장기간 훈련을 진행하면서 이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원래는 젊은 인재를 먼저 선점을 하고 네. 계속하세요. 네. 젊은 인재 선정하고 네. 이 인재를 장기간 동안 교육을 하고 뭐 지도를 통해서 이분의 숙련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 근로자는 네네. 직무 몰입도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 적응력이 높아져서 네,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당연한 근무할 얘기죠, 수 사실. 있게끔 이건 죄송해요. 사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사실 네. 직업 훈련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오래 다닐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돈 다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네. 네, 네 번째는 무슨 효과? 네 번째는 없습니다. 일단 제 끝이에요? 설명은 세 번째고 아, 네. 그 다음에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도 세 가지가 있는데 아, 예. 방금은 기업 입장이었고 네. 이번엔 학습 근로자 입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근로자요? 네. 근로자에서는 첫 번째는 네. 불필요한 스펙 쌓기가 필요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렇네요. 들어온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 되니까. 네. 취업을 위한 뭐 스펙 쌓기나 자격증 취득 상관없이 먼저 취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거기 기업 내에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원하는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 외의 기준만 보고 일단은 뽑으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이 경력직이냐 아니냐 이 스펙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보다는 뭐 어떤 인적성 흔히 말하는 그쵸. 그런 것들만 네네. 먼저 보고 뽑은 다음에 이분 좀 괜찮은 직원이시구만 하면은 이제 그대로 직업 훈련으로 넘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원을 빨리 충원시킬 수 있고. 맞아요. 그렇죠. 취업하는 사람은 좀 더 일찍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조금 힘은 들 수 있겠군요, 몸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군요. 경력도 빨리 쌓을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좋아요.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직무 전문성 강화입니다. 아, 전문성 강화. 네. 되게 전문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선생님. 궁금하네요, 갑자기. 아니, 말씀을 안 하시.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 더 좋아요, 저는. 네. 방송으로서는 최고입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하고 계시니까요. 네. 자, 이제 입사를 한 다음에 네네. 기업 현장 교사랑 이제 장기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직무 능력을 쌓으실 수 있고 그렇죠. 이것도 당연한 소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직무 능력을 쌓게 되니까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네네. 이제 외부 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외부 평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외부 평가를 통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국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 운전면허증 같이 예를 들면. 네, 이제 뭐 그렇게 받는 건데 이게 뭐 일학습 병행 자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자격을 동등하게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직무에 대한 자격을 인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로자는 나중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란 기간제가 아니라 계약직인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어도 이 훈련을 다 마치시면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네, 진짜요? 네, 정규직 네. 전환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표현을 기간에 정업이 없는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아 네. 정규직으로 네. 네. 정업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저기 60살까지 네.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쭉 일을 해야 하는 네, 맞아요. 아니 그럼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게 좋죠 당연히. 그렇죠. 그 직무에서 이제 계속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계속 거기서 전환돼가지고 계속 직무 능력을 쌓으시고 그 해당 산업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정규직이십니까? 아, 저 죄송합니다. 죄송. 예. 지금까지 누구시? 저는 하나 더 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 네 마지막으로. 네, 일학습 병행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 예, 좋아요. 안 그래도 사실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거. 네, 우수 좋습니다. 사례를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저희 일학습 병행 사업에 대한 뭐 우수 사례 경진 대회가 따로 있어요. 산업인력공단 주최하는 이것도 1등 하면 돈 주겠네요. 네,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금. 그때 대상이 300만 원인가 이렇게 300만 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이제 뭐 우수 사례를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면은 상을 주고 상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제 제가 소개드릴 곳은 기업은? 이제 기업 이제 21년도에 대상을 받은 기업이에요. 주식회사 로쏘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대전에 있는 성심당 빵집이거든요. 제주도는 없나요? 성심당 빵집.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주도. 기업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은 확실히 있긴 있잖아요. 호텔 말고는 근데 스타트업 쪽은 없다. 일단 일학습 병행 아. 사업 자체가 일단은 상시 근로자 수 부족해서.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기업들이 아까 여러 기업이 모여서 들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사업이었죠? 다른 사업주려나 네, 사실 헷갈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업주 훈련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장기간 훈련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일학습 병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억대 매출이 이제 한 10억 이상 올라가는 이제 중소기업 뭐 중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급이 되면 기본적으로 인원이 충분히 마련이 되실 테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실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원이 없으면 큰 기업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그 단계에서 그러니까 스케일업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이제 5인 이상 있으면은 저희 그 제주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추천서를 이제 저희가 네네. 이 기업이 추천할 만한 기업이면은 이제 추천서를 발급을 해서 공동훈련센터 아까 한라대 네네네. 그쪽으로 공동훈련센터. 그쪽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네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전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수 사례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성심당 네, 성심당은 저도 몇 번 먹어봤어요. 되게 맛있어요. 네, 거기 기업인데요. 네. 이제 처음에 2011년도에 처음으로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계속 연이어 매장 오픈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규모에 따른 인원 채용은 필요한데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경력자보다는 초보자 위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 훈련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초보자들로 하다 보니까 모르니까 그 아무래도 빵 맛을 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맛있는 맛. 아무래도 이제 불량품도 많고 예, 생산성 예. 자체가 저하가 되어가지고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학습 병행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그 이후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근무 시간 중에 현장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부담이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스케줄 근무나 이렇게 좀 조율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이후에는 호응도가 좀 괜찮아져서 참여하는 인원도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해요. 호응이 괜찮아졌다는 건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수업을 지원 사업에 호응이 올라갔다. 네, 직원들의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도 어느 정도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어서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이거를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다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빵 반죽하는 파트면은 반죽만 해야 되고 굽는 파트면 굽기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학습은 전체 공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있는 작업자들은 전체 공정의 흐름을 알고 하니까 직무 이제 몰입도가 상승이 되고 네, 적응도 잘 하고 하다 보니까 장기 근속자가 네. 늘어나고 그래서 더 많은 지점을 내도 무리 없이 네,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뭐 다 분량을 뺏어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또 설명해 주실 것이. 그렇게 해서 뭐 네. 네. 자 잠시 네네 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왔는데 혹시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네. 네,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 아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네네. 기업의 근로자들이 음. 점점 더 적응을 잘 하게 되고 퇴사율은 낮아지게 되고 음. 전체적으로 이제 원래 일학습 병행 대상자가 아닌 직원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학습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하는 분들이랑 하지 않는 분들을 모아서 스터디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하는 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시스템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는 네. 왜 제가 한숨을 쉬는? 네,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회사 자체에 대한 음. 만족도가 높아지고 퇴사율도 감소되고 이제 생산성도 향상이 되니까 결국에 이제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렇죠. 네, 사례가 있습니다. 네, 하십니까? 네, 마지막 시간 거의 마무리 네, 이제 끝났나요, 이제? 네. 네. 그러므로 이 일학습 병행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저도 듭니다. 저도 5인 이상이 되면 언젠가 5명 이상 모이면 꼭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해서 그러신 거 아니죠? 괜찮죠? 근데 이거를 네.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